예, 안녕하십니까. 로지피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사입니다. 예, 우리 채널이 너무 딱딱하기만 한 걸까요? 다루는 내용 자체가 좀 네. 무겁고 딱딱할 수밖에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영상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화 연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할 예정인데요. 지금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아마 다른 채널 보기 어려운 여러 분들을 좀 특히 법률적인 것 그리고 세무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MM과 관련된 이제 마켓 메이킹 암호자산의 마켓 메이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지금 개설돼 있죠. 네. 그 MM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주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꼭 해결돼야 되는 다른 일반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진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 메이킹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자본 시장에 있어서도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그 유동성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된 그 사람들이 증권사들이 또 라이센스를 얻어서 이제 마켓 메이킹을 하는 것인데 사실 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 와서는 그게 사실은 마켓 메이킹이라는 것이 시세 조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 시세 조정이 맞는데 그걸 마켓 메이킹이라는 용어로 포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법도 사실은 그래서 엄격하게 그 시세를 조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시세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마켓 메이킹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고 시세 조정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을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코인에 대한 유동성을 차단시키고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전 거래를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장만 되자마자 이제 예전에 상장 빔이라고 해서 상장 가격에서 당일날 막 10배 그렇죠. 그냥 바로 올라갔다가 이제 자금이 빨리 터는 경우에는 빨리 그냥 2, 3일 만에 이제 다시 상장가 밑으로 예컨대 1불에 상장했으면 0.2불까지 막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10불, 15불까지 간 상태에서 그 고점에서 자기가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이거 계속 올라가나 보다라고 해서 그 달라붙으면 다 거기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떠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시세 조정 행위인데 이게 상장이 되면 10배가 가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미리라도 어떻게 살려고 그래서 미리 그 전에가 되고 또 어떻게든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상장 브로커가 생기고 프리세일이 생기고 하는 게 이제 암호자산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SG 사태랑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하고 근데 세력 내에서도 누가 먼저 던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희비가 엇갈렸고 이번에 이제 살인 사건까지 불러일으킨 그 퓨리에버 코인이라는 것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면 여러 개의 계좌에서 자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물량을 그러니까 뒤통수를 먼저 때리는 거죠. 그냥 대신을 먼저 해서 내 거부터 회수하겠다고 물량을 약속된 물량보다 더 많이 던져버리면 그냥
같은 주가 조작 세력 내에서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네. 그 뭐 이제 그 이런 시세 조작에 대한 케이스들이 뭐 여러 건이 사실 기사화도 되고 있거든요. 아니 너무 많죠. 뭐 네. 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가상 자산을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좀 저희가 가져왔죠. 네, 뭐 그 아실만한 회사일 수 있고요. 그 한글과 컴퓨터라는 네. 회사가 상장을 했던 코인이 있고 그 회사의 코인 이름이 아로하나라는 코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로하나라는 코인이 빗썸에 상장을 할 때, 최초 상장을 할 때 이런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아로하나 토큰이 이제 뭐 이게 아마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잊혀지기가 어려운데 이게 프리세일이라고 상장 전에 그 재단에서 뭐 투자자들 미리 상장하니까 이걸 좀 예. 사시라고 아마 해서 한 가격이 40원입니다. 40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40원 된 가격이 상장하고 나서 31분 만에 얼마? 53,000원. 1000배가 갔죠. 1000배. 네, 10만 포인트가 10만 프로가 급등했다. 그 이유는 뭐 어떤 게 될까요? 그래서 뭐 물론 이 당시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런 아주 신뢰 있는 기업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신뢰도가 가격에 반영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기사를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그냥 신뢰도 때문에 가격이 형성된 게 아니라 거래소 빗썸하고 아로하나라는 그 토큰 재단하고 그 다음에 시세 조종 세력 이 세 군데가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결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예컨대 아로하나 토큰이 1억 개가 있는데 예, 1억 개 중에 9억 개는 그 재단에 있고 예, 나머지 1억 개 중에 일부만 풀렸는데 예, 이거는 뭐 개발하고 하는 큰 뭐 백서 돈이 드는 게 쓰고 한 아니니까. 돈이 드는 게 아닌데 갑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0배가 올랐다? 예, 이거는 설령 사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는 너무 도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법률 외를 떠나서 네, 지구상에서 충분한 뭐 네트워크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형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래 가치에 따라 가지고 미래 불확실한 그 예측만 가지고 단기간에 1000배가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 나는 모르겠고라고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저는 이걸로 최종 수익 본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죠. 그래서 재단과 이 토큰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런 시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그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토큰이 외부에서부터 아주 자유자재로 유입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 지금 안에 시장 안에서 돌고 있는 토큰이 작아야지 그 작은 돈으로 이 시가를 확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토큰에 대해서는 지금 7월 4일자 기사로 보면은 한컴 김상철 회장이 2차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아로하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네. 지금 상장이 되면 아로하나 토큰을 팔아서 바로 현금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시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로 갈 수 있고 예. 바이낸스에서 뭐 테더나 이런 식의 달러와 교환되는 그걸로 지금 될 수 있어서 해외 계좌에서 그 달러라든지 아니면 원화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자금 세탁이 될 수 있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000배가 오르도록 일종의 방조한 것은 이제 거래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다른 데서부터 유입이 들어오는 그런 그 가상자산들을
지갑을 홀드 시켜 준 행위, 이것도 사실 방조에서 좀 더 나가보면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붙입니다. 이게 네. 뭐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뭐 해킹 물량이다라든지 뭐 음. 이런 물량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일단 출금 정지라는 것을 자기들이 하고, 그런데 이미 물량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량이 주가 조작 세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사실은 설명은 어렵습니다. 설명은 어렵고, 이게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니라 보통 주식시장에서도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입증이 쉽도록 해서 규제를 하는데요. 네.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그런 자본시장법이 쉽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반 형법 특경과 관련된 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그 입증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런 행위를 앞으로 조금 더 안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생겼던 행위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SEC 그 미국 그 증권 감독국에서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뭐 기사를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거래는 비트코인 빼고 모든 증권 다 상장 폐지해라, 이렇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SEC, 미국 SEC 입장은 비트코인 빼고는 모두 증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장을 폐지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니네가 그 증권법을 다 갖춰서 증권법에 따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고, 그리고 이걸 다 증권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뭐 신고서를 하고 모두 투자자 보호를 한 다음에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로하나 토큰이 이 정도로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일반 형법도 어렵다. 그러면 처벌은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냐면, 결국은 아로하나 토큰은 증권이야. 자본시장법 적용해야 돼. 네. 빗썸은 무허가로 증권거래 한 거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가서 전체적인 생태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루나도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금 그렇죠. 뭐 영장 담당 남부지법 영장 판사들이 이건 저기 자본시장법상의 뭐 증권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니야. 영장 판사님들 생각은 그런데 우리는 판단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자본시장법으로 여전히 기소를 한 상황이고, 네. 지금 이 아로하나 토큰과 관련돼서도 이게 증권이다라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저는 뭐 루나보다는 훨씬 증권과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 많죠. 이거는 주체도 있고. 금 시세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 토큰이어서 금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이 토큰화된 아로하나 토큰도 당연히 이제 증권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증권화가 된다는 게 첫 번째 그 규정되고, 그러면 이 증권을 이렇게 시세 조작 세력들이 그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그 MM 관련해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장 전에 어떤 식으로 1000배를 올릴 거다라는 계획이 있었다. 네. 네. 이제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됐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이득, 이 누가 받냐? 이 이득을 꼭 뭐 위법인 걸 떠나서 이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아로하나 토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의 그
손실이 네. 일부는 뭐 한 사람당은 뭐 100만 원씩일 수 있는데 이제 100만 원씩의 이제 그런 게 10만 명이 되면 그렇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100만 원이면 10명이면 1000만 원이고 그렇죠. 100명이면은 1억이고 1000명이면 10억 10,000명이면 100억 근데 10만 명이면 그렇죠. 1000억이네요. 근데 지금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모호한 거 아닌가요? 나는 피해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한 것들은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벌금을 하고 이제 수익을 몰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피해자가 직접 그 범죄 수익을 얻는 걸 내 손해에 변상하라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1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그 100만 원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소송까지 한다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일 수 그럴 있거든요. 수 있죠. 근데 이제 본인들께서도 내가 피해자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예를 들어 아루아나 토큰의 피해자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는 뭐가 있을까요? 그 본인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피해자들이 이거를 이거 약간 사기성이 있네라고 생각해서 뭐 기망을 당해서 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일반 형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냥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고 그 시세 조정 행위가 대상이 된 토큰을 구매했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구매로 인한 손실이 났다면 그건 모두 피해액으로 그냥 인정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가 이 상장 당일부터 네. 뭐 예를 들면 그 코인의 가격이 빠지는 뭐 시점 쭉 뒤로 뭐 예를 들어 1년 네. 그 이후에도 가능할까요?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빠졌으면 네. 그러면 이제 시세 조정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아루아나 토큰 같이 이렇게 뭐 1000배가 올랐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지 그 사회적으로는 공력을 들여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저는 토큰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 이 토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나 자본시장법상의 그 허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 거고 실제로 사업을 위해서 자본주의자를 수사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채널에서 하기 그런데 적당히 하셨어야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10만 %까지 급등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되게 인위적인 상황이다. 그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좀 시세가 좀 형성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아주 뭐 조작을 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렇게 오를 리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한 뭐 100% 오르면 당연히 던지는 게 그 보통 사람 생각이고 그렇게 던지다 보면 그렇죠. 오르더라도 천천히 오를 텐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컨대 우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 관련돼서 뭐 핫한 주식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10배 오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아루아나를 샀다가 뭐 그러면 상장 시점 인근에서 사신 분들은 뭐 너무나 또 명확하게 피해를 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먼저 본인들의 그 지금 피해에 대한 거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이 MM 세력의 그 앞으로 형사적인 그런 대응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뭐 대신해서 좀 더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지금 MM과 관련돼서는 뭐 재단, 거래소, MM 세력 이렇게 보통 3자가 결탁해서 뭐 MM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럼 지금 피해자들은 이 3자 중에 어느 부분도 걸치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모니터링 그래서 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뭐 토큰이 들어와서 거액을 벌었다. 결국은 번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냥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토큰과 관련돼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됐고 부가가치가 그 가격에 전이되는 경우에는 뭐 인정할 수가 있는데 네. 전혀 부가가치가 지금 아직 발생돼 있지 않고 아는데 실제로도 발생될 가능성은 말뿐인 상황에서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 돈을 뭐 홀딩하거나 뭐 몰수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뭐 거래 안전을 해치거나 이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너무 많은 이제 급등락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 MM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또 시세 조정 행위를 좀 막을 수 있는지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밑에 지금 저희가 가상자산 마켓메이킹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그 오픈 채팅방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뭐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고 아 내가 그때 손해본 게 이런 시세 조작 때문인 것 같다라는 분들은 오셔서 좀 그 정보들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그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게 쉽지 않은 길을 저희도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뭐 많이 하지도 못했고 또 네, 네. 재단이 워낙에 이제 이런 일이 뭐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또 근절이 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정원을 가꿔야 되는데 오히려 잡초가 더 무성하고 그렇죠. 좋은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것들이 이제 잡초에 가려가지고 아예 같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저희가 이쪽 가상자산 업계, 블록체인 업계에 좀 뭐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귤레이션 센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교정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루델리오 사건을 해보고 그 이제 피해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는 피해자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결집돼 있고 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위임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또 그 법적인 이 대응을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막 산발적으로 하시다 보면 지금 뭐 다른 사례들에서 보면 뭐 경찰 고소했는데 뭐 1년 지나갔고 뭐 안에 담당자 계속 바뀌면서 뭐 제대로 된 수사 못 하고 있다고 하시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흐지부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사실 이 토큰 논란은 아마 아로하나 토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특히 뭐 블록 미디어 같은 데서는 뭐 특집으로 뭐 정말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문제점을 짚어놨습니다. 그래서 예. 좀 살펴보시고 혹시 아로하나 토큰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그 로집사에 또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예. 저희가 좀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앞으로 저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